여러분, 언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그냥 의사소통 수단,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언어 하나가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언어와 돈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추측 게임 그 미스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금융계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천재 분석가들이 유독 해외 기업 실적을 예측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틀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다들 그건 당연히 이 이유 때문이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에이, 당연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보 얻기가 힘들겠지. 뭐,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회사보다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소식을 알기가 더 어려운 건 당연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리라는 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예측 오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연구가 그 숨겨진 범인을 딱 지목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번역의 함정에 빠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언어 차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국어 쓰냐 영어 쓰냐 이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두 언어 사이의 어휘나 문법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그 이질성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정보가 중간에 왜곡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이에요. 번역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번역기 돌린다고 해서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쏙 빠지거나 아예 다른 뜻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확 와닿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 웰트민데룽이라는 단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손상, 감가상각, 자산상각 이렇게 세 가지 완전히 다른 회계 용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듭니다. 또 스페인어나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아예 다른 개념의 단어들을 막 섞어 쓰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수십억 달러짜리 예측 오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섭죠?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 수준에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연구자들이 이 언어 차이라는 걸 아주 똑똑하게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근데 어떤 언어가 더 어렵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어렵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숫자로 바꿔서 연구에 썼다는 걸까요?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냥 문법이 얼마나 다르냐, 글자 모양이 다르냐 이런 것만 본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영어 쓰는 사람이 그 언어를 배우는데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 걸리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데이터까지 다 합쳐서 정말 탄탄한 언어 난이도 지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국무부에서 쓰는 FSI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외교관들을 훈련시킬 때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7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어와 돈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어를 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언어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예측 오차도 제일 낮고요. 프랑스처럼 중간 정도 차이가 나면 오차도 중간 정도로 커지고 와, 중국처럼 언어 차이가 아주 큰 곳은 예측 오차도 확 하고 치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한 정밀의 관계가 나타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럼 언어가 다르면 그냥 망했네 하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다행히도 이 언어 장벽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다리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힘, 바로 전문성이죠. 분석하는 사람이 경험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아예 그 나라 말을 잘하면 당연히 오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 세계가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재무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면 언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국제 회계 기준 IFS의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왼쪽처럼 나라마다 제각각 다른 회계 기준을 쓸 때는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더 커지는데, 오른쪽처럼 IFRS라는 일종의 공통 회계 언어를 쓰니까 정보 격차가 확 줄면서 언어 차이에서 오는 충격을 엄청나게 완화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비용이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첫째, 언어 차이는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실제 비용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 언어 장벽이라는 비용은 결국 금융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고 시장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 장벽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언어의 어려움은 그냥 소통이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진짜 비용을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2020년 미국 회계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금융시장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수많은 가치들을 놓치거나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